하면 안 되겠다 싶어요. 네, 8월 4일 기분제 뉴스인 두 번째 코너 특검 캐비넷입니다. 검사 출신 김용남 전 의원과 함께 특검 이슈 제대로 들어가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명예특검으로 박지훈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단골 손님 박지훈 특검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 사이에도 특검이 굉장히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래도 제가 이 뉴스까지 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윤석열 씨가 네, 그 이야기는 특검 캐비넷에 있으니까 먼저 오늘 김건희 특검에서 이야기하기로는 재집행을 오늘은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네. 7일까지로 날짜가 나와 있던데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내일 하겠죠. 내일. 네. 근데 하면 끌고 나올 수 있을까요? 여전히 불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보도상으로는 5일, 6일 정도 한다니까 아마 내일 오전에 다시 집행을 할 걸로 보이고. 예. 글쎄 또 어떤 방법을 쓸지 모르겠는데 그때 제가 재미삼아 뺄가벗고 난리치면 어떡하나 이랬는데 진짜 뺄가벗고 난리쳐버렸어요. 아, 속옷은 입고 있는데. 예, 그 뺄가벗고 똑같은 거죠. 덜렁덜렁거리면서 있을 거라 제가 재미삼아 얘기했던 건데 야 이게 돼버려가지고 글쎄 이제 그거를 막으려면 모포 같은 걸 둘러싸서 데리고 오는 방법이나 글쎄 저는 집행을 할 것 같거든요. 오. 항상 두 번째 집행은 성공했었어요. 예. 예전에 압수해 갈 때도, 체포 때도, 예. 두 번째 했었고. 그래서 두 번째는 뭐 집행을 전 성공하지 않을까. 내일이나 모레쯤 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아, 댓글창에 이 질문도 있는데요. 법무부 장관이 서울구치소장에게 직무유기 등으로 직위해제 같은 징계를 할 수는 없냐. 이게 여튼 지금 구치소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라는 그렇죠. 질문이 있거든요. 2차 집행도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그 방법이죠. 아. 그렇게 할 수 있죠. 직무유기 뭐 아니면 하급 교도관들은 하려고 하는데 서울구치소장이 하지 마 이런 식으로 막는다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거고. 예. 뭐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둘 중에 하나는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2차 집행에는 그 판초 아시죠? 판초. 아, 그 멕시코 사람들이 입는 옷이요. 판초 우위. 예. 그러니까 판초를 주로 이제 군대에서 우위로 많이 활용해서 예. 판초 우위가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원래 중남미 지역에 멕시코뿐만 아니라 남미 지역의 사람들은 이제 판초를 많이 입어요. 예. 판초라는 게 원래 우리식으로 따지면 커다란 보자기에 목을 집어넣을 수 있게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을 뚫어놓은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목만 쏙 집어넣고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 허수아비 같은. 네. 원래는 그렇게 입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군대에서 그거를 우위 겸 하다 보니까 이게 사격이나 이런 거를 용이하게 위해서 이제 팔도 넣을 수 있게 구멍을 2개 더 뚫어놓은 건데 원래 판초는 목만 이렇게 쏙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온할 수 있게. 예. 근데 지금은 뭐 팔까지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좀 큰 사이즈의 2X 라지의 판초를 하나 준비해 가갖고 이렇게 목을 쏙 집어넣고 이렇게 감싸서 데리고 나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야, 정말 저희가 별별 상상을 다 하게 만드는 정치적 상상력과 사법적 상상력을 가져와야 되는 상황을 윤석열 씨가 초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튼 2차는 성공할 것이다. 근데 지금 구치소에서는 윤석열 씨가 워낙 강하게 정하고 있다 보니까 본인들을 고소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한 좀 걱정도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아니 근데 교도관들이 평소에도 고소고발 많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재소자들이 별 그 꼬투리를 잡아갖고 교도관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많이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교도관들이 어떤 물리적인 그 어려움보다는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이제 특히 그 임용된 교도관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부담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고소고발이 뭐 두려워서 집행을 못하겠다? 그건 제가 보기엔 핑계예요. 그거 뭐 고소고발 윤석열 측에서 한다고 그게 기소될 리도 만무한 거고 내가 보기엔 서울구치소장이 좀 이상해요. 아마 표를 찔렸다고 뺄가벗고 그럴 줄은 아마도 몰랐던 것 같아요. 뭐 글쎄요, 그게 가능은 한 얘기긴 한데 그럴 거라고 아마 저는 구치소에서도 아마 예상 못했을 것 같고 이제 다음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자해하는 건데 자해는
가능하거든요. 어머. 자해를 막고 이제 근데 가지고 있는 물품이 그런 게 있나요? 뭐 예컨대 깨물든지 막 어머. 난리치든 뭐 빨가벗고 하는데 그건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상상 이상의 자해는 이제 막을 수 규정상 가능합니다. 예. 자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방법은 사실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젠 속옷 안 입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럼 진짜 빨가벗고 뭐 임금님도 아니고 빨가벗고 임금님도 아니고 그 짓은 뭐 저는 안 할 거라고 보고 한다면 판초로 판초를 뒤집어 씌우면 뭐 빨가 벗든 말든 네. 상관없으니까요. 검은색 걸로 이렇게 판초를 해가지고 야. 뭐 빨가벗든지 말든지 그런 방법을 아마 연구를 하고 아마 예행섭도 하지 않겠어요. 비슷한 가게 구치소 직원들이 빨가벗고 난리치는 놈 이렇게 잡아가지고 하는 방법들 해서 저는 잡아올 것이다. 예, 예. 뭐 나와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지요. 사실은 예, 예. 이 모습까지도 정말 특종이 될 정도로 창피한 노릇이거든요. 그만하고 나와라. 그러게요. 예, 구치소 직원들은 무슨 고생인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못 볼 걸 다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는 게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는데 저희가 그래서 이번 주 특검 캐비닛에서는 그런데 윤석열 씨 쪽에서 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는 게 자기네들이 불협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열렸습니다. 드디어 이번 주는 지난주에 안 열렸습니다. 열려가지고. 예,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예. 저희 특검 캐비넷에 이번 주에는 이것을 준비했거든요. 예. 수위, 여름 수위입니다. 윤석열 씨 쪽 입장이 뭐냐면 본인들이 일부러 안 입은 게 아니라 체온 조절을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지금 인권 모독을 하고 그리고는 지금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은 특검이다. 라고 하는 식의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시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아니 체온 조절을 위해서 뭐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래 더워서 벗었다 손 치잔 말이죠. 외부에서 사람이 왔으면 입어야지 벗었다가도. 근데 지금 윤석열 측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특검이 거길 방문하니까 벗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들의 네. 주장에 의하더라도 뭐 주장이 좀 이상하긴 한데 그 특검이 왔어. 예. 근데 원래 변호인하고 만나기로 했는데 변호인하고 협의하라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뭐 한참 걸릴 것 같아서 벗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주장? 결국에 특검이 가니까 벗은 건 맞잖아. 시간적인 순서로. 정말 이런 입어야죠. 사실은 그러니까 벗었다가도 입어야지. 입어야 되고 지금 그 뭐 보도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기 그런데 또 양말은 또 신고 있었대요. 그러면 이제 이게 레슬링 프로레슬링 선수들이 그런 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참 창피할 노릇입니다. 뭐 이렇게 속옷만 입은 것도 아니고 양말은 또 신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입을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나중에 뭐 장량감경 주장하려고 지금 글쎄요. 멘탈이 안 좋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미약 뭐 예. 이런 비슷한 것 같아요. 진짜 왜 그 모습이 거죠? 가관이었을 것 같아요. 예. 양말 신고 빤스 입고 와. 그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건데 사실상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뭐 그 말 맞지도 않지만 당연히 누가 방문했으면 옷을 입는 게 맞고요. 그 주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변호사도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자꾸 반복하면 이게 득될 게 뭐가 있습니까? 예. 저희도 방송에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하고 고소 조치 취하고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논평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무슨 과거에 조폭들이 그렇게 항의하는 거 봤어도 전직 대통령 피고인이 이렇게 한다는 건 상상을 못할 일이라서 제가 말하면서도 계속 참 민망하면서도 웃음이 나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이제 일각에서는 특검이 이런 거를 공표한 것 자체가 문제다라는 식의 주장도 하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그날 체포영장 집행이 그날 가장 많은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뉴스였는데 네네. 들어가서 못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못한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이른바 알 권리를 위해서라도 이래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가서 집행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서울구치소 안에 있어요. 갇혀 있는 사람이야. 예. 그러니까 당연히 소재는 파악이 되고 확보도 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서 들고 나오면 되는 건데 못 데리고 나왔으니까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거니까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이른바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 기자들의 질문들이 이제 컸던 것 같아요. 뭐 사각 팬티니, 삼각 팬티니 그런 질문을 했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일어난 거고 특검 입장에서는 만약에 설명하지 않고요. 예컨대 개인 사생활일 때 말할 수 없다라고 하면 비판을 고스란히 예. 다 받아야 됩니다. 뭐 했냐? 너 내란 특검 하는 거 못 봤냐? 음. 왜 너희들 못 하냐? 라는 소리까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명을 하는데 설명하는 과정에서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기자들이 계속 그 질문하니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조금 민망스럽고 한 걸로 변질이 된 거라고 봐야 되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면 끝까지 문제를 아마 삼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행동을 한 사람의 짓이 민망한 거지. 특검의 답변이 아니 민망한 짓을 보고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그렇게 된 거지. 뭐 특검이 일부러 아니, 뭐, 민망하게 만들었나요? 녹화 영상을 튼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 뒤로 설명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아, 지금 정말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으니까 오히려 좀 영상을 틀었으면 좋겠어요. 보여줘라. 이상하면 예, 진짜 예. 얼만큼 믿고 있었고 예. 어떤 짓을 했는지 보여줘. 그게 너무 창피하지만 자꾸 저 난리를 치면 김용남 보여줬으면 의원님 눈 좋겠어요. 지금 보고 감으셨어요. 싶진 않아요. 절대로. 사파라도 좀 그렸어 이렇게 누가. 예, 댓글창에 아, 통계를 짜증난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까지 있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사실관계를 계속 윤석열 씨 쪽에서 다투고 있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정성호 장관이 이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 국회에 출석을 해서 관련된 브리핑을 듣고 좀 발표를 했더니 윤석열 씨 쪽에서 허위 사실 공표라고 주장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긴 해요. 그러니까 팩트를 가지고 다투는 거라면 차라리 공개해라라고 하는 너무 말씀으로. 너무 이상한 게 허위가 뭐가 허위라는지를 허위 사실은 객관적으로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또 두바이에서 뭐가 허위인지를 잘 몰라요. 빤스를 입었다는 안 입었다는 건지 나오려고 했는지 안 하려고 했는 건지 무슨 뭐가 허위라는 게 정확하게 나오지가 않거든요. 이 변호사들도 변호인들도 이런 것들을 하는 게 과연 무언 도움이 될까 예. 싶어요. 그리고 도움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법조인이라고 하면 좀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 법률적으로 허위사실 공표를 문제 삼을 때는 예.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를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직선거법상의 그 죄에 해당될 리는 없잖아요. 뭐 지금 선거에 안 출마자도 나가니까. 아니고 선거 예. 상황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마도 윤석열의 변호인 측에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명예훼손?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용어도 똑바로 하나 못 써. 네, 보면 한심해. 공표 아니고 적시라고 해야지 정확하다라고 그럼. 하는 이 검사 출신 김용남 의원님의 따끔한 말씀이 있는데요. 근데 심지어는 선임계도 아직 안 냈다라고 특검에서 발표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뭔가요? 아마도 요거를 핑계 삼아 안 나가려는 거 아닌가 생각도 들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아마 변호사 사건 선임 안 돼 있으니까 아마 못 나간다? 그 핑계를 대려고 하는 것 같고 그럼 접견하려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변호사는 예. 구치소에 선임된 자라든지 선임되려고 하는 자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서 여러 가지 그걸로 써먹을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아마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별 의미 없다. 근데 통상 그 구치소의 그 변호인 접견도 선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아직 선임 전 단계 변호인하고도 접견은 할 수 있는데 이른바 그게 실무상 비선임 접견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통상 그거 많아야 2번밖에 허용 안 해줘요. 아 그래요. 비선임 접견은 예. 서울구치소에서 보통은 2번째 접견 신청을 넣으면 선임해야 돼요. 그때는. 그렇죠. 선임계 안 들어왔는데 뭐 이러면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고 그러니까 맥시멈 2번까지는 허용해지는 경우가 있어도 선임되지 않은 변호사의 접견이 무한정 허용되지 않거든요. 지금 수차례 한 것 같은데 수십 그러니까 차례. 예. 이게 지금 윤석열과 관련해서는 모든 규칙이나 이런 게 엉망이에요. 아. 그리고 변호인 접견실도 아니고 공모 접견실을 쓴다는 거잖아요. 두 개가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변호인 접견실은 변호인 접견실이 수십 개가 쫙 있어요. 서울구치소 예. 같은 경우에 그러면 상당히 좁고 그리고 유리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말소리는 뭐 약간의 차단은 되지만 이렇게 보여요. 옆에 밖에서 다 보여요. 쭉 보이는 구조예요. 예, 왜냐면 예. 다 칸을 막아놓으면 그 안에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그렇죠. 뭐 때문에 몰래 뭘 먹을 수도 있고, 뭘 전달해 줄 수도 있고. 하여튼 먹는 거하고 인연이 깊지 거기는. 그런데 공무접견실은 단독 방이에요. 우리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단독방이라고요. 와. 그리고 넓어요. 거기는 훨씬 넓지. 변호사 접견실도 조금 넓은 편인데 더 넓어요. 그보다 훨씬 넓지. 와. 독서실 같아요. 네. 두 명 정도, 3명 앉을 수 있는. 변호인 접견실은 그렇게 넓지 않은데 예, 공무 접견실은 상당히 넓어요. 예. 그리고 테이블도 큰 게 들어가 있다고 거기. 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변호인 접견을 그렇게 수백 회씩 했다는 거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희가 그 지적을 좀 하고 싶은 예, 게 예. 다른 접견실은 옆에 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다른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거는 그 접견실은 특별 접견실이거든요. 특별 접견실은 사실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막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제일 두려운 게 옆에 많은 사람 보고 저도 예전에 구치소 가면 되게 유명한 사람들 많이 만나요. 가다가. 옆자리. 길 가다가 15인데. 보여요. 15호실 들어가면 15호실 어이구 저 사람 저 있네? 저 사람도 나보고 인사하고 뭐 이런 경우가 많죠. 당연히 유명인이시니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예. 저런 공무접견실, 특별접견실 가버리면 그게 없는 거거든요. 그거 자체가 특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특혜부터 배제를 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무런 이유가 없거든요. 전직 대통령 경호 차원에서 한다? 지금 일반인이잖아요, 사실. 그러게요. 예전엔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현직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야.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아니 경호도 거기만큼 안전한 데가 어딨다고 뭐 경호상의 이유로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 안 해요. 아니 거기는 일단 수용자들은 뭐 흉기될 만한 거 없지. 변호사들도 접견실 들어갈 때 다 주고 가고 가방이고 뭐고 다 검사하고 아. 들어가는데 거기만큼 안전한 데가 어딨다고 무슨 경호상 변호인 접견실도 안 되고 공무 접견실을 이용하겠다는 건 진짜 어불성설이에요. 그래서 서울구치소장도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을 해주신 그럼요. 거군요. 네.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게요. 이거는 사실 법무부 장관이 직무감찰을 해야 될 만큼의 사안이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네요.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러면 그 공무접견실에 갈 때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 들고 갑니까? 예전에 그 초콜릿, 술 초콜릿 말씀하신 적이 있으셔서 이제 기억이 나서. 아니 사실은 공무 접견실은 변호인 접견실보다도 뭐랄까 체크가 조금 덜 될 수 있어요. 느슨한 편이다. 네. 아니 그리고 원래 이른바 그 특별 면회도 그런 데에서 하는데 그 경우에는 교도관 한 명이 입회를 해요. 좀 멀찌감치 떨어져 갖고 뭐 대화의 요지만 적지. 예. 근데 변호인 접견은 또 교도관 입회가 금지되어 있어요. 그럼 진짜 뭐를 하는지 모르네요. 모른다고. 극단적으로 봤을 때 모른다고. 극단적으로 보면. 변호사가 그러면 징계 먹고 큰일 나긴 한데 뭐 술을 가져간다. 그러게요. 뭐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고 믿고 싶은데 그럴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는 거. 워낙 상상 이상의 행태를 예. 벌이는 자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참 문제가 많아요. 뭐 별짓 다 하잖아, 그 사람들은. 적어도 공무 집행하는 곳에서는 만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가 좀 질의를 하거나 해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셔가지고요. 좀 길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김건희 씨 이야기를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8월 6일에는 나올 거라고 먼저 보십니까? 이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출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게 김건희 특검팀이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미리 이제 6일을 고지해가지고 2주 전부터 얘기를 했거든요. 이번 주로 이제 왔습니다.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왔는데 그래서 만약에 안 나온다면 체포영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그런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측 입장에서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조심스럽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안 나온다면 바로 영장으로 갈 게 좀 뻔하거든요. 고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변수 같아요. 같은 나오겠죠. 생각이세요? 왜냐하면 윤석열은 이미 구속이 다른 사건으로 물론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구속됐기 때문에 이른바 그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IBM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게 뭐의 약자입니까? 이미 베린 몸. 아이고. 이미 구속됐는데 뭐. 네네. 근데 아직 김건희는 불구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청구되지 않도록 내지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법원 영장재판에서 조금이라도 기각의 사유를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 막무가내로 안 나갈 수는 없겠죠. 여튼 영장을 치더라도 기각 사유를 만든다. 기각될 수도 있다. 와, 참. 아니, 자기
노림수니까 뭐 자기 상상이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우선 본인 바람에선 그렇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런데 그 지난주에 주진우 기자가 김건희 씨가 아산병원에 간 거를 취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댓글창에도 내일 입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다음에 이제 병원의 문제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미 써먹었어요. 그렇죠. 이미 아산병원에 입원한 바가 있고 또 퇴원을 했죠.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검이 이미 8월 6일 날 부를 테니 그때 아플래? 그 시점에 아플 수 있니? 이런 거를 같이 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너무 시간을 많이 두고 이렇게 부른 거 아니냐는데 요거까지 고려가 된 것 같아요. 혹시나 병원 트릭 같은 거 쓸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트릭이든 뭐 진짜든 간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병원 얘기하기엔 조금 어렵지 않나. 그러니까 이제는 응급 상황이 돼야 돼. 만약 하려면. 근데 지금 우울증이 응급적으로 되기는 어렵거든요. 뭐 부르트레든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는다면 병원을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1회 출석 그러니까 이번 수요일 출석은 할 거예요. 근데 두 번째나 세 번째 출석쯤에 이제 건강상의 이유를 핑계로 댈 가능성은 있겠죠. 그래서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뭐 몇 번이나 소환 조사를 한 다음에 칠 거냐. 제가 보기에는 많아야 한 2번 정도 출석이 이루어지면 바로 그 다음에는 영장 단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게요. 구속영장이 그러면 곧 8월 안에는 쳐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근데 김건희 씨 관련된 수사도 이제 조금씩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비아폰 사용 관련해서는 오늘 한겨레 신문에서 이제 압수를 해가지고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열람 권한이 대통령급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역시나인가요? 이게 뭔가 싶긴 한데 이게 뭐 보도니까요. 이게 다 확인을 아마 했을 것 같은데요. A급, B급, C급이 있습니다. A급은 대통령 등, B급은 비서실, C급은 이제 국가안보실 이렇게 포함되면 A급이 한 5명 정도 갖고 있는데 그 5명 중 1명이 김건희라는 겁니다. 열람 권한은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B급은 어떤 한정된 권한을 갖고 있고 C급은 더 한정되겠죠. 이거는 결국은 김건희의 역할이나 위치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이 보고 이걸 떠나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고는 거의 최 위에 있는 사람을 받는 그런 권한하고 같은 거잖아요. 뭐 이것도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겠지만 열람 권한만 갖고 있는 것만 봐도 상당한 어떤 상위급이 있었고 결국 이건 또 내란하고도 아주 깊이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열어봐야 되는데 근데 아내가 깡통이라고 또 보도가 나왔어요. 그렇죠. 사실은 너무 늦었죠. 이런 비아폰이나 이런 확보가 작년 12월 늦어도 1월 달에는 됐어야 되는데 그때 윤석열의 신병 확보도 늦어지면서 순차적으로 다 늦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서 특검보다 앞서 수사를 했던 검찰 내지는 국수본의 수사가 원활치 않았다는 게 증명이죠. 사실은 요새야 어떤 수사를 하던 사용한 통신기기, 주로 휴대폰이 되겠습니다만 그거 확보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수사의 첫 단계인데 그거 지금 벌써 몇 달이에요? 다 없어졌어요. 8달 만에 비아폰 확보하니까 그 비아폰 실물 확보하더라도 안에 내용은 깡통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근데 시사인은 슈퍼챗 막아놨어요? 아니요. 저희 아까 열어놨습니다. 하나도 없어서 나는 막아놨는데. 슈퍼챗. 자, 김용남 전 의원님 응원하신다면. 아까 쏴주신 분 계셔가지고. 그래요? 난 못 봤네. 감자바우 이윤걸 방송님이 쏴주시기도 하셨고, 넘어가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슈퍼챗 안 써주시면 큰일 나겠어요. 압수수색 들어갑니다. 하나만 좀 싸게라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요? 난 막아놨는 줄 알았지. 이 비아폰 관련해서는 최소한 이제 누구랑 통화했느냐 이 부분이라도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거조차도 지금 근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서버를 좀 열어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김건희 비아폰이 깡통이라 그래서 모든 게 막힌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요. 비아폰에 누구하고 언제 어떻게 통화했느냐
통화 내용은 안 나옵니다. 예. 어떻게 몇 분간 연락했고 이런 부분들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서버를 확인해 보면. 근데 그것도 우리가 계속 생각이 드는 게 왜 김성훈이가 저렇게 영장이 몇 번이고 기각이 되고 행가로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상한 행동들은 다 범죄를 막기 위해였거나 범죄 관련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컨대 윤상현 의원이 왜 저런 행동을 했으며 나경원 뭐 등등 한덕수, 최상목 다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김성훈이가 영장이 계속 기각된 거는 이 딱 비아폰으로 관계된 겁니다. 결국은 김용남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비아폰을 그때쯤 확보했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여건이 좋았을 건데 지금은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서버에 그걸 좀 복귀를 해낸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좀 확인할 수 있기를 좀 바라봅니다. 예, 정말 우리의 포렌식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그게 좀 열리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근데 오늘 그 내란 특검에서 이야기한 거 보니까 또 좀 설마 김건희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노상원 씨와 통화한 인물을 추적하고 있는데 내란에 관련된 중요한 시기마다 대포폰이 누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동일 장소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 이것도 김건희 씨와 관련된 내란 동조 혐의로 의심해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대포폰을 썼다는 거는 신원을 안 들키려고 갑자기 막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들어왔어요. 감사합니다. 네. 리석재님, 주식시장 꼭 잘 되게 해달라고 하십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주식시장 참 할 말 맞습니다. 저도 진짜. 근데 지금 이제 지난주 목요일인가요? 정부 안이 발표가 됐는데 배당소득 분리과세나 대주주 요건과 관련해서 그 정부 안같이 그 확정이 돼서 실행이 된다고 하면 코스피 5천 찍기는 어렵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기회를 봐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대포폰을 썼다는 건 철저하게 그 전화 거는 사람의 신분을 숨기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예, 코코코님 10만 원 쏘셨어요. 아니, 김용남 의원님 말씀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윤걸 방송님도 또 쏘셨어요.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이어가시죠. 그래서 누굴까? 대포폰은 사실은 대포폰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 실제 사용자를 밝히기는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지역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지역이 보통 이제 그 걸었다면 또 대포폰으로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기지구까지는 추적이 되잖아요. 근데 그 기지구 안에 그 한 사람만 있지는 않죠, 보통.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게 주거 지역이 아니라면 이게 사람들이 이동하는 지역. 특정하기 좀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주거 지역이라면 항상 그 기지국을 이용해서 휴대폰 통화를 하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죠. 적어도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그 계속 그 통화가 이루어질 테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역을 봐야 되고, 기지국에 접속한 시간을 따져서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한남동 관저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공간 지역이다. 그러면 관저다. 거기는 정말 몇 명 안 될 거예요. 거기는 워낙 그 공간이 워낙 터들을 널찍 자리 잡고 있어서 그 지역은 넓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 몇 사람 안 되거든. 그렇겠죠. 국회의장 공간만 해도 그 3,000평이에요. 그러니까 몇 집 안 돼, 그 안에는. 그러니까 보도가 딱 그거예요. 용산 집무실은 아닌 것 같고요. 한남동 관저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김건희라고 의심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쓰는 사람들이 있긴 해요. 주로 계속 거기 사용했다는 거예요. 지금 보도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특정하기 좀 어려우니까 이렇게만 보도가 됐는데, 그렇다면 김종남 의원님 말씀대로 한남동 공간이라면 대통령실이고 대통령실에서 그 대포폰이 나왔다는 거거든요. 뭐 경호원들이 막 그 노상원이하고 막 10번씩 100번씩 통화할 리는 없을 거고, 그렇다 아주 중요 인사가 아닌가. 대통령이라면 또 거기서 하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했을 건데. 그러면 김건희 가능성이. 한 장소라면. 그럴 가능성이, 그럴 가능성을 보도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어요. 봉지욱 기자가 예전에 그 노상원과 김건희가 비아폰 통화했다라고 한 제보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말씀처럼 이 장소가 특정이 돼가지고는 관저라고 한다면 애초에 대포폰을 쓴
표가 높네요. 원래 감춰야 되는데 기지국이 이렇게 따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나 보네요. 일단 대상자의 숫자가 좀 적다는 것뿐이지 대포폰은 바로 특정이 되지는 않죠. 오래 걸리죠. 이것도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예. 또 와중에 김용남 의원님 말씀해서 그런지 시사인 2년째 구독 중이다. 사랑한다라는 말씀하시면서 산책님도 슈퍼챗 쏘셨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감사드린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김용남 의원님 기왕 이렇게 된 거 구독도 좀 누르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얼마죠? 66만 4천입니다. 예. 66만 4천. 예. 저희가 함께 방송할 때 그때 60만 돌파해가지고 찍고 있었는데요. 대선 그 사이에 6만 이상 늘었어요? 더 갈 길이 멉니다. 여기서 빨리 70만 갑시다. 예, 얼른 가시죠. 되면 김은지 기자보다도 여기 사장님이 아마 오프라인 행사를 하지 않을까. 오프라인 행사하면 두 분 다 와주시는 건가요? 가겠습니다. 이거 바로 캡처입니다. 네, 신기하게도 지금 본인의 구독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와. 구독하지 않고 이렇게 시청하시는 분 꽤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예상컨대 한 100여 분 이상 있을 거예요. 혹시나 보고 있는데 내가 구독 안 했구나. 지금 구독을 딱 해주세요. 예, 두 분의 아름답고 의미 있는 구독 동료 멘트 덕분에 저희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내란 특검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면 이상민 전 장관이 구속이 됐는데 사실 나머지 4명에 대한 나머지는 아니죠. 포함해서 심우정, 박성재, 이완규, 김주현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는 좀 미진하다 이런 지적이 있거든요. 좀 강제 수사가 언제쯤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지금 내란 특검보다도 오히려 최상병 특검 쪽에서 박성재 전 장관하고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죠. 근데 이거는 아마 이른바 런종섭 사태와 관련해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이 되면서 출국 금지가 풀리는 법무부에서 이제 출입국 금지는 법무부에서 하니까 그때 박성재 법무부 장관 당시 심우정 법무부 차관 시절에 그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혐의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엔 제일 어려운 수사 중에 하나가 12월 4일 날 안가 회동과 관련한 수사일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4명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한정화 전 비서관도 뭐 합류를 잠깐 들렀었다고는 하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그 4-5명 중에 한 명이라도 실제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뭐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는 한 그게 어디 녹음되어 있기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안가 회동과 관련된 거는 다른 혐의로 수사를 하면서 뭐 이상민 전 장관처럼 신병을 확보해서 구속을 해놓고 이것저것 수사하다가 뭐 푹 들어가서 묻는다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벌어진 그 일련의 행동들과 관련해서 12월 4일 날 안가에서 어떤 모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고 역으로 추궁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다른 혐의로 수사를 해서 들어가야 되는 수사가 아닌가 싶어요. 이제 이것을 시발점으로 따서 올라가야 된다. 더 확실한 것부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박성재, 심우정 지금 두 사람이 압수수색 받는데 이거는 런종섭 사건이라고 말씀했잖아요. 중요도로 따져보면 내란 안가 해동 이게 훨씬 중요하죠. 그러니까요. 런종섭보다는. 당시엔 런종섭 사건 때는 당시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 예컨대 출금 같은 거 어떻게 했냐, 해제했냐, 안 했냐 이거 관련된 거거든요. 직권남용죄 구속할 수 있는 정도의 사건은 아닌거든요. 그거만 봤을 때는. 그렇지만 확실한 거 또 그리고 다른 특검에 비해 최병 특검이 조금 더 빨리 나가니까 김건희 특검은 사실은 할 일도 많고 다른 거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담 차원에서 먼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성과가 좀 난다 그러면 지금 말한 것처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실제로는 12월 4일 밝혀내야 돼요. 12월 4일이 밝혀지면요. 그 이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했던 거하고도 다 연결될 것 같아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내란 이전까지는 됐어요. 12월 3일 날 거는 다 했어요. 그리고 단전 단수까지 하면 그 앞부분도 일부 됐다면 12월 4일 날 이 계엄 해제했을 때 법률적 대처를 하고 그 뒤에 했던 사람들을 이 시발점은 지금 말한 것처럼 4일 날 안가 모임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사건인데 실제로 신병을 먼저 확보한 다음에 알아내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뭐 증거 확보하기
걸렸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뭐 이게 또 재수의 딜레마거든요. 사실은 좀 나눴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나눴거든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만치는 않다. 하기는 해야 되지만. 예. 3특검의 협업이 굉장히 공조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특검이 무언가를 했을 때 또 거기에 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도 재밌게 볼 포인트 같은데 방금 국민일보에서 단독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요. 김건희 씨 측에서 묵비권 사용을 안 하고 직접 다 설명할 것이라고 하면서 포토라인을 피해 몰래 출석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8월 6일 날 나온다고 거의 봐야 지금 되겠네요? 말되면 저희가 금방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예. 뭐 그거는 뭐 설명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일각에서는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우는 방법을 쓰는 것 같다. 윤석열이 다 책임지고 간 건가요? 몰랐어요. 윤석열이 간 거예요. 윤석열이가 다 한 거예요. 라고 할 가능성도 이제 있고 다만 피하지 않고 나와서 진술한다는 거는 그런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윤석열이는 지금 조사를 안 받고 있지만 김건희는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김건희 특검 입장에서는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김건희 씨를 보호하기 위해서 윤석열 씨가 다 뒤집어 쓸 수도 있다라는 전망까지 해보게 되는 상황이네요. 네. 참 그렇게 따지면 정말 최종 보스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도 다시금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왕벌이죠. 네. 참 두목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아요. 네, 8월 6일 날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아까 내란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또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박지훈 변호사님이 해주셨는데 방금 또 하나 나온 2대1의 단독 보도가 있습니다. 와중에 국민의힘의 송원석 원내대표,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인데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문자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8.15 관련해서 특별사면을 요청을 했는데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에 대해서도 사면과 복권을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다가 안상수 전 인천시장 부인도 부탁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하네요. 사실 겉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여권과 야권 정치인 사면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지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하고 지금 통화를 텔레그램을 보내고 있는 게 이제 나왔다라고. 그래요, 뭐. 근데 내가 보기엔 송원석 원내대표가 저 부탁을 하도 이제 거절할 수 없어서 전달을 하는데 일부러 보이게 저 사람들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나 보다. 저렇게 공개가 됐으니 저거 어떻게 사면 복권 해주냐고요. 그러게요. 안상수 전 시장의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억대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로 징역 1년을 받았다라고 하고요. 정찬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도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얼마 안 됐어요. 네. 홍문종 전 의원도. 심학봉 전 의원은 또 성범죄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나온 보도를 보니까 우선은 다들 뇌물과 관련돼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조금 아직까지는 좀 어렵지 않나. 지금 제가 얼핏 봐도 오래된 정찬민 전 의원은 좀 얼마 됐다고 지금 벌써 사면 복권 특사가 됩니까? 네, 저희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2대1 사진이다 보니까 쓰면 안 저작권 되니까. 문제가 있어서 전해드리진 못하고 기사만 대신 전해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제작진이 댓글창에다가 기사를 좀 넣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송원석 원내대표가 한번 왕쿠션으로 머리를 쓴 걸까요? 아니면 정말 저는 기본적으로 김영현 의원님 이제 의원 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찍는 거 알거든요. 저는 알고 나는 애를 썼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저 3명 안 될 사람이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인식하기로는 안 될 사람들을 보여주면서 나 다 하고 있다잉. 너들 안 되는 거 이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될 만한 사람이었으면 제가 그러려니한테 3명 다 어려워요. 만만치 않습니다. 역시 두 분의 눈으로 보니까 실시간 나온 뉴스도 저 정치인의 속내를 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어찌됐건 저 사람들은 못 해줄 것 같아요. 저게 저렇게 노골적으로 드러나서. 그러게요. 될 것도 안 되게 되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끝으로 이번 주 3특검에서 눈여겨봐야 할 포인트라고 한다면 두 분이 좀 짚어주시면 김건희 빼고 김건희 출석하니까. 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는데. 더 해주셔도 됩니다. 뭐 김건희가 의외로 많은 것을 부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요? 다 윤석열이 했다. 근데 몰아주기. 그게 이제 부를 때가 참 잘못된 게, 지금 어차피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잖아요. 모조품도 갖다 놓고 한 것 같거든요. 근데 또 그 준비가 항상 보면 멤버 유지랑 연결돼요. 어설프다. 그래서 어설프게 본인이 머리 좋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결국은 그게 더 많은 자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해서,
저는 8월 6일을 상당히 기대하고 있고요. 그 후에 사건이 더 커질 가능성도 저는 있지 않나. 아, 더 커질 가능성이 저는 있다. 커지거나 더 확정적일 수 있는 예.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정말 중요한 날이네요. 중요하다. 네. 예. 뭐 이번 주는 뭐니 해도 김건희의 소환 조사가 하이라이트인데 예. 그거 빼고 이야기하자면 내란 특검에서 세 번째 구속자가 누가 될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윤석열, 두 번째 이상민 예. 나왔잖아요. 세 번째 구속자가 그래도 이번 주 후반부쯤엔 영장 청구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누구죠? 사랑해야 됩니다. 것 같아요. 아, 지금 그분이 압수수색도 받았고 그런데 종종 무감이에요. 소식이 안 들려요. 이제 맥락상 한덕수 예. 전 총리가 사실은 조사도 받았고요. 오랫동안. 그 20일 이후에 압수수색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 맥락상으로 보면 구속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아. 모르겠습니다. 저도 호남 사람입니다. 네, 지금 세 번째 구속자가 나와야지 그 뒤가 더 풀릴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신병 확보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주셔서 다음 주에 그게 얼마나 진행됐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수고했죠.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오후 5시에는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